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시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건선의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국민 피부병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의 유병률은 20%의 높은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건선 역시 아토피와 더불어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제가 흔히 난치성 피부 질환의 양대 산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건선의 유병률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1, 2%, 아토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전 인구의 1 내지 2%라는 수치는 비교적 높은 유병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의 경우에는 심한 소양증,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그리고 진물과 각질 증상을 동반합니다. 관련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선은 특징적인 백색의 인설, 각질, 그리고 홍반 증상을 동반하죠. 근데 아토피와 건선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체 면역 시스템의 혼란과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면역 질환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면역이라고 부르죠.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면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혼란과 불균형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토피와 건선 등의 난치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면역의 혼란과 불균형은 식습관, 수면습관, 생활습관,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역의 혼란과 불균형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식, 운동, 명상, 호흡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른 식습관은 면역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은 약 못지않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식치, 음식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몸을 조리하는 이런 식치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식약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근본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일찍이 서양에서도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바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식습관이란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바른 식습관은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골고루 먹는다는 뜻은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 그리고 다양한 맛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청적, 황백, 흑, 그리고 산고, 감, 신, 함, 이러한 색과 다양한 맛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을 바르게 먹는 것이라고, 골고루 먹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색깔로 예를 들자면 청색의 시금치, 적색의 고추, 황색의 당근, 백색의 양파, 검은색의 검은콩, 이러한 음식들을 한 끼 식사로 드셨다면 골고루 드신 것이고 바르게 먹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맛을 예로 들자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러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달고 짜고 맵고 이러한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신맛과 쓴맛의 음식을 비교적 덜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맛과 쓴맛의 음식들은 염증과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부족한 신맛과 쓴맛의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면역에 해로운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차가운 음식입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은 3, 4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려 면역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밀가루는 그 속성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 체질에서는 밀가루를 완벽하게 소화 흡수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위와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자극적인 음식 등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바른 식습관과 함께 면역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반신욕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운행되면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면서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세포 대사의 산물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체온이 저하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심장에서 말초모세혈관까지 순환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아토피와 건선을 비롯한 다양한 난치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혈액순환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반신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두한조결,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두무냉통, 복무열통, 머리는 차게 해서 아프지 않고 배는 뜨거워서 아픈 법이 없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상열하한, 상반신에는 열증 증상이 생기고 하반신에는 한증 증상이 생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상열하한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체의 면역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반신욕이 되겠죠. 반신욕은 인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상열하한을 개선하고 두한조결을 실현하는 좋은 비법입니다. 또한 체내 염증과 독소를 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면역 개선과 함께 피부 증상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토피,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신욕을 할 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너무 높은 온도의 물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낮은 온도의 물은 또한 반신욕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38도 내지 40도 정도의 온도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간은 10분에서 3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가급적이면 30분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반신욕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식후 한두 시간 이후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직전의 반신욕은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에 2차 감염 증상이 있거나 진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반신욕을 금하셔야 합니다. 아토피, 건선을 비롯한 난치성 피부 질환은 면역을 개선하는 한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바른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반신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